여러분, 오늘 결론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국내 주식 ETF는 팔 때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팔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지금 이거 모르고 투자하면 수익률은 똑같은데 세금 때문에 결과가 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이 헷갈림 끝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은행에서 실무를 했고요. 뉴욕 월가 종합금융회사에서 투자 실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20년 넘게 금융경제를 강의하고 있는 여운봉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ETF 계좌에서 벌어지는 세금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다 똑같이 15.4% 세금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ETF 수익이 딱 두 덩어리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 분배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ETF가 배당처럼 현금으로 나눠주는 돈이죠. 두 번째 덩어리는요, 매매 차익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남는 차익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는 분배금만 생각하고 매매 차익 과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걸 아주 쉽게 국내 주식 ETF와 미국 주식 ETF로 딱 갈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에 속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지수 ETF를 국내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둘째는요,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가까운 5060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 단순히 세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번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월배당 ETF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현금 흐름은 좋은데요, 세금 구조를 모르면 받는 재미가 오히려 세금 스트레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참여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내 ETF를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미국 지수 ETF를 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국내 또는 미국 이렇게만 남겨주십시오. 자, 먼저 쉬운 것부터 갑니다.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또는 국내 고배당주 ETF, 또 반도체 ETF, 그리고 2차전지 ETF 같은 것들이죠. 국내 주식 ETF의 세금은 분배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 ETF는 분배금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때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분배금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세금이 약 15만 4천 원이 먼저 빠지고요. 나머지 84만 6천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국내 주식 ETF는 여러분이 팔아서 번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즉, 개인이 국내 주식 ETF를 매도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ETF는 돈 번 만큼 세금이 따라붙는 느낌이 훨씬 덜하죠. 그리고 국내 주식 ETF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금이 부담이 될 때 분배금을 피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분배금 기준일 직전에 잠깐 매도했다가 분배락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분배금 자체를 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매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가격 변동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세요는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금융소득 2천만 원이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면 요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 ETF는 금융소득 2천만 원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기본적으로 이자와 배당만을 합친 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 주식 ETF에서 배당으로 잡히는 건 분배금만이고요. 매매 차익은 배당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2천만 원을 넘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국내 주식 ETF는 분배금에는 세금, 매매 차익은 부담이 적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레버리지 또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같은 파생상품 ETF는요, 현물 상품인 국내 주식형이 아니고 선물 파생 기반의 ETF라서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들은 국내 주식형 ETF처럼 매매 차익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 역시도 15.4% 원천 징수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들은 배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금이자와 배당금 등을 합쳐서 연 2천만 원 초과 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건보료 산정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 게임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 갑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또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상품들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상장이니까 국내 ETF처럼 팔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는요, 팔 때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 주식 ETF는 분배금도 세금이고 또 매매 차익도 세금입니다. 우선 분배금은 국내 ETF랑 똑같습니다. 15.4% 원천 징수가 되고요. 문제는 매매 차익인데요.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도요, 15.4% 과세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외 주식 직접 투자처럼 양도소득세 22%가 아니라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배당 소득처럼 15.4%로 원천 징수가 됩니다. 이렇게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 ETF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월배당 ETF를 여러 개 들고 있다면 본인이 체감하지도 못한 사이에 현금 흐름이 커지면서요, 금융소득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제 채널에 구독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5060 세대가 절대 손해 안 보게 감이 아니라 숫자로만 정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두시면 이런 세금 이슈를 매년 업데이트해서 계속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종이에 적어 가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투자금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이 1,000만 원이 생겼고요. 또 분배금으로 2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ETF라면 분배금 200만 원에 대해서만 15.4% 세금이 빠지겠죠. 약 30만 8천 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즉 분배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고 매매 차익은 전부 온전히 가져간다입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배금 200만 원에서 15.4% 약 30만 8천 원 세금이 빠지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 1,000만 원에 대해서도 15.4% 약 154만 원이 빠집니다. 합치면 배당 소득으로 세금이 약 184만 8천 원 수준으로 커지죠. 여러분, 이렇게 같은 수익률인데 세금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국내 ETF는 팔 때는 괜찮은데 미국 ETF는 팔 때 세금이 붙는다. 이 한 줄의 파괴력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차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다 또는 오늘 처음 알았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이제 리스크 파트입니다. 5060 세대 시청자분들이 특히 여기서 갈리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뭐가 무섭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세율이요, 15.4%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누진세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2천만 원 전부가 폭탄세율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 부담이 붙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하면 근로소득은 줄고요.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 비중이 커지게 돼 있죠. 그런데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매매 차익까지 배당 소득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금융소득이 빨리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금융소득 메모장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이 받으시는 분배금액, 세전금액, 그리고 또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세전 이자 금액, 이런 것들을 매월 합계를 내시고요. 연간 누적을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 아직 얼마가 남아 있는지 금액을 체크하는 거죠. 참고로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요,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메모장 한 장이면 세금이 갑자기 폭발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실전 대응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주식 ETF는 세금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분배금만 잘 관리하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5060 세대가 관리형 투자로 가져가기는 아주 좋습니다. 둘째, 미국 주식 ETF는요, 팔 때 세금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은 매매 차익 과세뿐만 아니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또 건보료 인상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 계좌를 섞어 쓰십시오. 가능한 미국 주식 ETF나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ETF들은 ISA와 연금저축 그리고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절세 계좌는 모두 인출할 때 세금을 나중에 내는, 즉 인출할 때 내는 세제 이연 효과로 인해서요, 세금 낼 돈을 또 다시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의 이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이미 많은 영상에서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관련 영상들을 찾아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죠. 첫째,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는 분배금에는 세금이 붙지만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둘째,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분배금도 세금이 있고 또 매매 차익에도 15.4% 세금이 붙습니다. 셋째, 파생 상품에 속하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은 5060 세대가 절대 손해 안 보게 복잡한 금융을 숫자로만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내 ETF로 세금을 덜 냈던 경험, 그리고 미국 ETF 팔 때 세금 빠졌던 경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꼭 댓글로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출신의 금융을 읽어주는 남자 여운봉이었습니다.